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비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허 부분에 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명품을 내가 먼저 만들었으니 좀 보호해달라라는 권리 신청이 특허죠. 그런데 특허를 신청할 때 내 발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비전은 영상을 처리하는 두 개의 캠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영상 해석 장치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둘 다 같은 영상을 처리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심판원이 얘기한 게, 이거 좀 모호한데? 라고 하면서 등록 불가를 언급을 한 거다. 그래서 하나비전이 영상 스트리밍 특허가 미국에서 거절이 되었고, 일부 기술은 이제 새롭게 인정된다지만은, 두 디코더가 영상을 어떻게 나누어서 처리하는지가 모호해서 특허 등록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주는 그런 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니까 하나비전 쪽에서 뭐 살짝 가우뚱거리는 듯한 얘기들이 나와줬는데, 일단 하나비전이 아니라 하나비전 밑에 있는 하나세미텍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회사, 특히 HBM 메모리 만드는 장비인 그 TC본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요 애들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공장의 땅이라든지 건물 한 1,100억 원어치를 담보로 제공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줍니다. 보통 반도체 장비 계약은 은행 보증이나 보험 이쪽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직접 담보를 주는 건 좀 드문 일이다라고 해서 어깨가 좀 놀랐었던 부분이었는데, 왜 담보를 요구했느냐? 뭐 하나세미텍 장비가 아직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하나세미텍 장비를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 때 대비하려고 보험처럼 담보를 다 받은 거다라고 일단은 해석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하나세미텍 장비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는 했고, 물론 당연히 회사는 부인을 했었죠. 1분기 담보자산이 800억이었고 2분기 담보자산이 1120억 정도였습니다. 뭐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의 이 가격이 오르는 건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추가로 담보를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세미텍 장비를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어서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H밴 장비를 납품하면서 이례적으로 자사공장 땅이랑 건물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을 했고, 이 장비 신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라는 해석이 좀 많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재주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보증을 해주는 거니, 지금 뭐 크게 밀려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세미텍과 경쟁사로 볼 수 있는 반도체가 있죠. 한화반도체도 TC본도 시장 1위 시장이고요. 회사고, 원래는 이제 SK 하이닉스만 독점 공급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도 발주를 받으면서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만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줬던 것을 마이크론과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런 액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가 뭐 큰 틀에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였다? 시장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음봉이 나와줬고 어제도 음봉이 나와줬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한 2%에 가까운 2%가 넘을 때도 있었죠. 어제는 이런 하락 구간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은 FOMC 의사록이 내일 나올 거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른 것 같다, 판단하기 어렵다, 어떠한 그 수치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신중론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면은 여기 라인에서 미리 선반영이 됐고요. 이 의사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 날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다 손 치더라도 이 저점 라인을 깨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는 강력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저점 라인은 양시장 다 이탈이 되면 그때는 얘기가 살짝 달라지거나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이미 끝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러우 전쟁이죠. 종전이 될지 휴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에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로 9월 달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0.5%가 되느냐 0.25%가 되느냐의 문제 정도일 거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의 첫 번째 관심은 관세였고, 두 번째 관심은 러우 전쟁이었어요. 세 번째 관심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동안 언급해왔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설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밀렸던 것이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깨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죠. 보고 싶어하는 뉴스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 뉴스에 좀 집중을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고요. 저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하는 건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문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요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